조피디의 팩트 체크. 우리 집 싱크대에서 벌레가 나왔다? 유충이 나와서 마음 놓고 쓸 수 없는 수돗물. 이젠 샤워도 생수로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수돗물 최근 한 지자체 수돗물에서 벌레 유충이 나오면서 전국의 지자체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불안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제보가 이어졌죠. 실제로 수원시에서는 지난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수돗물 유충 의심 신고 40건이 접수되어 상수도사업소의 환경연구사가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수원시에서는 수돗물 안심 확인제를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쏟아지는 민원에 수돗물 유충 민원 전담반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 수돗물이 의심스러울 때 전화 한 통이면 달려올 환경연구사분을 만나러 수원시 상수도사업소로 가봅니다. 깔따구류에 유충이 나왔다는 신고가 들어오면서 수원시에서는 사실 정수장에서 유충이 발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궁금해하시고 불안해하시는 시민들께서 유충 관련한 민원을 많이 제기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유충 관련한 민원 전담반을 꾸려서 나가보면 유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 확인한 결과를 보면 대부분 한 50% 이상 60~70%가 깔따구류가 아닌 나방파리류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김새가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께서는 두 가지를 혼돈해서 많이 전화를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깔따구류 같은 경우는 물속에 있는 용존산소를 이용을 해서 호흡을 하고요. 나방파리류 같은 경우는 뾰족한 입 모양을 물 밖으로 내밀고 공기 중에서 호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방파리류 같은 경우는 24시간 내내 물속에서만은 살 수 없는 생태 특성을 갖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유입 경로가 과연 정수장이나 수도 배관에서 유입된 것인지 아니면 저수조나 배수구나 이렇게 습지로부터 유입된 것인지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는 입상 활성탄 시설이 오픈형으로 개방이 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완전 폐쇄형 밀폐형으로 시설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인천 같은 경우 오픈형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올해처럼 습도가 높고 장마철이 길어지는 이 시기에 유충이 발생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상 유충이 그 안으로 들어가기는 사실 힘든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환경부에서 점검 결과 수원시에서는 유충이나 아니면 성충 자체가 유입이 되지 않은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같은 경우는 겨울이 춥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벌레 유충이 다 죽지 않고 소위 말해서 동면 상태에 있다가 요즘 봄철, 여름철 들면서 장마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습한 환경 속에서 유충들이 대량 번식을 함으로써 이번 사태가 발생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기후는 계속적으로 변화하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사고들은 계속적으로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리나 유지나 이런 면을 좀 더 강화해서 보강해서 운영을 한다면은 이번 사고와 같은 것은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원시에서는 유충 전담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요즘처럼 제 핸드폰에 유충 사진이 많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분들이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왔다고 신고를 해 주실 때 대부분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서 주시거든요. 그럼 저희가 그 사진을 참고를 삼아서 나가서 어떤 종류인지 그리고 유입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나가보면은 그 유충 사진만 남아있고 실물은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진을 너무 원거리에서 측정을 해서 주시면은 저희가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보를 주실 때에는 가능하면 근접 촬영을 해서 저희가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좋겠고요. 아니면 그 유충이 보관을 하고 계신다면은 저희가 어떤 종류인지를 판단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돗물 수질 검사 항목 같은 경우는 61개의 항목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원수를 지하수로 쓰느냐 하천수로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요. 지금 수원시에 적용되는 항목은 총 59개입니다. 이 검사 항목은 주로 미생물에 대한 검사, 일반세균이나 대장균 등에 대한 검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심미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탁도나 pH, 색도 등에 대한 검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유해성 유기물질에 대해서 소독 부산물이나 농약류 등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유해 영양 무기물질들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그 경도나 아니면 이온유들, 그리고 중금속 종류, 즉 납이나 카드뮴, 아연, 철 등에 대한 중금속 검사까지 포함해서 총 59개의 항목에 대한 수질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매일 검사와 주간 검사, 월간 검사, 분기 검사 등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돗물 이외에도 여러분 시민분들께서 음용하시는 거는 주로 약수나 생수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검사를 진행하다 보면은 약수 같은 경우는 여름철 특히 하절기에는 대장균이 검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장균이 나오면은 그걸 직접 음용하시는 것보다는 끓여 드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생수 같은 경우도 병 뚜껑을 열기 전에는 무균 상태로 지속이 되지만 병 뚜껑을 따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순간 세균이 들어가서 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뚜껑을 딴 생수를 차량에 방치했다가 거기서 계속 드시는 거는 삼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수돗물에 관해서 관련된 궁금한 점이나 불편한 점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그 상황을 살펴보고 잘 몰라서 생기는 문제라면 그 해결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고, 그렇지 않고 저희 상소사업소 측에서 녹물 관련 퇴수가 필요하다면 적극 대처해 드릴 테니 수돗물 관련해서 불편한 점이 있으실 때는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수돗물 유충 관련 수원시 민원 중 가장 많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 집에서 나온 이 벌레가 깔따구가 맞나요? 시민분들도 역시 우리 집 욕실이나 싱크대에서 나온 벌레가 깔따구 유충인지 아닌지 가장 궁금해 하셨는데요. 벌레의 종류를 알아야 서식 환경을 알 수 있고, 서식 환경을 알아야 유입 경로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벌레의 종류를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로 가장 많은 제보를 받은 벌레는 나방파리 유충으로, 이 벌레는 물에서 알을 낳지 않기 때문에 수도관에서 살 수 없습니다. 물속에서 나온 벌레가 아니라 물 밖 어딘가에서 유입된 벌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깔따구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우실 때는 수원시 안심수돗물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수원시 수돗물은 유충이 나왔다는 다른 지자체의 물과는 다른 물인가요? 수원시 상수도는 팔당댐 원수와 광교 저수지물을 섞어서 쓴다고 하죠. 현재 문제가 된 지자체의 상수도 원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와 불의 사고 등 어떤 환경 변화로 그 어떤 사례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며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마실 수 있을 정도의 물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원시 상수도사업소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수돗물에서 의심스러운 현상이 나타날 때는 주저 말고 제보해주세요. 2탄에서는 수원시 수돗물이 어떻게 정수되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